네, 안녕하십니까. 프로주식 전문가 데뷔를 꿈꾸는 신인 발굴 프로젝트 슈퍼 루키를 잡아라의 하창환입니다. 네, 오늘 시장도 약간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시간들 나타나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여전히 뭐 아시아나항공 인수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이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이러한 시장에서도 어떠한 종목 투자하면 좋을지 굉장히 좀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루키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뭐 주식 전문가 양성과정이나 경제 아나운서 양성과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헬로 컨설팅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관련돼서 많이 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우리 루키와 함께 또 인사를 나눠봐야겠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상하게 혼자 있을 때가 더 인사하는 게 어색하지 않은 약간 그런 독특함이 있는데 뭐 어제 굉장히 또 좋았어요. 수익률이나 이런 것도 좋았고 오늘도 수익률이 좋을 것 같은데 뭐 오늘 또 이 방송에 임하는 또 자세나 이런 포부 오늘은 이런 걸로 한번 우리 애청자님들에게 좀 뭔가 전달을 하겠다라는 그런 한번 얘기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죠. 지금 방송 시작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네. 이제서 포부를 여쭤보셔서 지금 되게 질문이 되게 새롭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네, 어쨌든 제가 말씀해드린 추천주들이 지금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서 일단은 되게 기분이 좋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부담감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그렇죠. 크게 꼬꾸라질까봐 그런 게 좀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그리고 좋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포부 또 얘기해 주셨고요. 여러분들의 포트 속 궁금한 종목이나 관심 있는 종목 섹터들 있을 겁니다. 해서 이 실시간 채팅방에 얘기 남겨주시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응대해 드리는 거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슈퍼 루키를 잡아라 프로그램은 네이버 TV, 유튜브, 페이스북에 슈퍼 루키를 잡아라 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생방송과 재방송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루키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코너 고앤스탑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종목이 고를 또 외쳐질 것이고 또 어떤 종목을 이제 스탑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한데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네, 고앤스탑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한동안 핫한 이슈로 떠올랐다가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최근에 또 한 번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테마주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한창입니다. 한창 하면은 뭐 사실은 제2의 아난티가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많이 얘기가 나왔었던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 그러면 고 하실 건가요? 스탑 하실 건가요? 네, 한창 오늘은 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좀 조정이 나와줘서 좀 뭐 매수하기 좀 적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본격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죠. 네, 한창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남북 경협 수혜주로 거론이 됐던 아난티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고요. 그리고 한창 머릿속에 떠오르실 텐데요.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이슈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래서 등락폭이 굉장히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한창 역시 그런 쪽에서 되게 자유롭지 못했던 그런 종목이었죠.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올바른 시기가 아니다라고 밝히니까요. 남북 경협 관련 종목들이 지난 12일에 장 초반 동반 약세를 굉장히 크게 보이면서 좀 주춤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3차 북미 정상회담은 열릴 수 있고 그것은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인 절차다, 빠른 과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출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하지만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온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남북 경제협력 관련주, 남북 경협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대표적인 예로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한창 이렇게 이야기들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할 정도로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이슈가 지금 다시 한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이 좀 좋은 방향으로 풀리게 된다면 이와 관련된 개성공단이라든지 아니면 금강산 관광 쪽이 다시 한번 좀 활짝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쩌면 한창이 다시 한번 좀 떠오르지 않게 되었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남측을 향해서 당사자가 되라는 어떤 남북 경협 당사자가 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남북 경협 쪽에서 좀 속도감을 좀 빨리 좀 일으켜서 남북 경협 관련 부분을 좀 풀어달라 이렇게 좀 주문을 한 것으로 해석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좀 접근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제언을 했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벌써 금강산 관광이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다시 살아난 금강산 관광에 대한 불씨가 다시 좋아지고 있고, 또 남북 정상회담 기대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좀 강세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얼마 전에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던 북한 측 일부 인원이 사흘 만에 복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우리 한창이 크루즈 관련 업체죠. 그래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됐을 때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죠. 강원도와 평화크루즈 페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게 좀 잘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창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6월에 강원도와 MOU를 맺었죠. 그래서 남북 교역이 시작되면 속초, 원산, 청진, 나진 이렇게 연결되는 크루즈 페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된다면 남북 교역이 시작되게 되면 이 네 지점을 연결한 크루즈 페리 사업도 한다는 구상이 함께 이제 이어지게 됐는데요. 강원도 속초를 모항으로 하는 5에서 8톤급 국적 크루즈 사업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항로가 열리게 되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 동해안 관광 특구도 속도를 내게 될 건데요. 이게 관광 특구 관련해서 이렇게 관광 사업이 발달하게 되면 이렇게 큰 폭으로 크루즈 관련된 그런 업황이 굉장히 좀 살아날 것 같고, 또 어쨌든 남북 경협이랑 이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평화 무드에서 조금 좀 좋은 방향으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테마주에 가깝기는 하지만 오늘 일단 고를 드린 이유는 차트를 보시면 지금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살짝 눌리면서 좀 조정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살짝 보이고 있는데요. 이때 조금 약간 저가 매수 좀 진행을 해주시면서 지금 매수 타이밍으로 현재가에서 좀 매수를 약간 좀 진행을 해주시면서 목표가는 이게 테마성 주기 때문에 좀 길게 보지 않고 단기적으로 4,200원까지 좀 짧게 보시고,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지금 손절 라인을 제가 이거 어제 장에서는 3,700원으로 제가 봤었는데요. 이미 손절 라인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 라인 제가 조금 낮춰서 3,500원까지 좀 잡아드리고요. 지금 일단 매수를 조금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3,500원 라인이 이제 손절 라인 제시해 주셨고, 그 다음에 4,200원 라인대를 목표가로 좀 잡아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거래일에 이제 상승했었던 그런 폭까지 한번 열어보자 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관련된 내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창 같은 경우 지금 이제 6월 안으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또 한번 다시 열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주가가 부각될 수 있으니까요. 관련돼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약간의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조정이 나오고 있을 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발성인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일단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고엔스탑 마무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고엔스탑 하기 전에 사실 우리가 최근에 이런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많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이 콘텐트리 추천해 주셨고, 또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장에서 추천을 해 주셨고, 또 초록뱀
얘기도 나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튜브가 조금은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실시간 채팅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관련돼서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시니까 그분들이 나중에 봤을 때 좀 이렇게 스마일 지을 수 있게 그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제이 콘텐츠나 초록뱀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 한번 해주시고 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은 제가 최근에 한번 추천을 드렸었던 제이 콘텐트리, 일단은 보시면요, 제이 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카이캐슬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콘텐츠의 질, 그리고 콘텐츠의 양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한 그런 상승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제이 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도 굉장히 탄탄한 입지를 굳혀왔죠. 뭐 대단한, 물론 엄청난 스카이캐슬만큼은 아니었지만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해외에서 꽤나 괜찮은 쏠쏠한 수익을 가지고 오고 있다, 이렇게 한 가지 이슈가 하나 있었고요. 사실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어떤 판권, VOD 판권이 해외 시장에서 사실은 빠르게 어떤 그런 수익을 지금 당장은 받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지연되는 바람에 지금으로선 그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지는 못했지만, 늦어도 올 하반기까지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어떤 수익에 대한 지분에 관한 어떤 수익, 그리고 스카이캐슬, 일단 국내에서도 굉장히 흥행을 했던 어떤 스카이캐슬의 그런 흥행에 관한 수익, VOD 판매권, 이런 것들을 좀 얻게 되면 일단 실적으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이 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도 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또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아프리카 TV도 사실은 좀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뭔가를 자체적으로 생산해내는 그런 능력 쪽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스포츠 중계권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중계권이라고 하면 야구, 축구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아프리카 TV가 가장 좀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점은 바로 e스포츠죠. 게임 쪽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실시간 스트리밍, 게임 유튜버들이, 게임 BJ들이 실시간 어떤 스트리밍을 통해서 게임을 중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스트리밍 쪽에서는 지금 트위치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글로벌 회사들이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스트리밍 쪽보다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e스포츠 중계권, 많이들 아실 겁니다. 롤 중계권이 있고요. 그리고 스타2, 스타1부터 시작한 스타2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중계권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국내만한 시장이 없죠. 물론 해외 시장, 뭐 시청을 통한 해외 시장도 많긴 하지만 뛰어난 선수, 그리고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는 곳이 국내 e스포츠 시장이다 보니까 또 굉장히 뛰어난 선수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계권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중장기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추천한 종목은 아니지만 어제 우리 계시진 않지만 박나래 루키님이 추천을 해주셨죠. 스튜디오 드래곤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번 찾아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노희경 작가를 또 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노희경 작가. 어제 제가 급하게 한번 기사를 찾아봤었는데, 말씀해 주실 때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노희경 작가가 굉장히 뛰어난 작가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드라마들을 굉장히 많이 쓰셨고, 또 굉장히 명 작가로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진짜 그 노희경 작가까지 품으면서 어찌됐건 좀 컨텐츠의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나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또 최근에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지만 거의 100억 원대에 200억 원 가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작비가요. 아스달 연대기가 이제 조만간 또 여러분들께 선보이게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을 거고요. 사실 아스달 연대기도 제가 출연진이 누군지 좀 찾아봤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일단은 태양의 후예로 거의 뭐 주가의 상승을 찍고 있는, 거의 상한가 찍고 있는 송중기, 그리고 뭐 영원한 데스타 장동건 씨도 일단 출연을 하게 되고, 또 여배우는 김옥빈 씨도 출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거의 이게 영화급이더라고요. 제작비도 그렇고 출연진도 그렇고 거의 영화급이라서 이 부분에서도 어쨌든 스튜디오 드래곤이 훨씬 더 훨훨 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미디어 콘텐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어떤 그런 접근보다는 좀 멀리 보는 게 좀 좋은 게, 사실은 좀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지금 당장 일보다는 내가 지금 여유 시간이 있고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취미 활동이라든지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 말씀하셨던 여행이 될 수 있고요.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어떤 TV 이런 쪽으로 문화 콘텐츠 사업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고개를 돌려서 그쪽으로 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미디어 콘텐츠 사업들을 영위하는 그런 업황들이 좀 살아날 게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 것들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들의 어떤 주가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 콘텐츠 분야는 조금 멀리 보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총 정리를 해 주셨고요. 사실 저는 최근에 드라마를 잘 못 보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친형이 또 집에 왔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자고 해서 시간을 냈더니만 TV만 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얘기가 잘 진행되지 않았는데 한지민 씨랑 이게 좀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네네. 눈이 부시게였나요? 네, 그거 정말 명작이라고 제가 듣긴 했죠. 네, 그래서 그거를 틀더니만 되게 재밌다고 제 방송을 보면서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렇고 이렇게 최근에 또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드라마들이. 특히 아까 말씀해주신 뭐 아스달 연대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뭐 사실 미드나 영드나 이런 거는 우리가 되게 많이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한드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상용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스달 연대기가 그런 부분에서 제2의 뭐 미드의 주축이 되는 그런 뭐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네, 이게 그렇죠. 시리즈별로 또 돼 있다 보니까 예전에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이죠. 왕자의 게임. 네네네. 네, 그것도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물론 좀 약간 좀 선정적이고 약간 좀 잔인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에서 만든 이런 컨텐츠가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됐을 때는 예전에 미스터 션샤인 때 한번 네, 그렇죠. 컨텐츠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 것처럼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또 뭐 요즘에는 워낙 VR이 또 잘 돼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미 상용화가 돼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나중에는 그런 걸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은 드라마 속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에서 그 절벽 사이에서 방패 들고 막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에 나도 방패랑 같이 이렇게 서 오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약간의 이런 하중을 같이 느끼면서 약간 그런 느낌을 한번 경험해 보면 그때 그 절박함이나 이런 것들 뭐 아직까지는 그냥 이렇게 다가오거나 했을 때 이런 뭐 제 효과까지는 다 못 해주고 있지만 만약에 그런 시스템화를 다 해서 진짜 막 사람이 미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미는 그런 장치들이 있고 하면 되게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이런 드라마 콘텐츠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좀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요번에 이제 바쁜데 언제 그렇게 또 갔다는지 모르겠지만 잠실 쪽에 약간의 일이 있어서 네네. 롯데몰을 갔었는데 딱 지나가다 보니까 그 구슬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기계만 딱 있고 돈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영등포에서 커피 자동으로 타주는 거 네, 제가 그렇죠. 말씀드린 적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아이스크림을 눈앞에서 만들어서 이게 주는가 싶었더니만 그 구슬 아이스크림이었거든요. 그래서 3,000원을 딱 넣고 누르니까 이제 기계가 이렇게 샹 가가지고 그 이제 바람으로 쭉쭉쭉 빨아가지고 그 아이스크림을 딱 지정한 데 딱 가가지고 딱 들어와서 아이스크림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도 좀 똑똑하긴 똑똑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는 이제 구슬 아이스크림 이 매대에 네, 사람들 한 그렇죠, 2명 그렇죠. 정도 서 있고 그랬었는데 그게 없고 그냥 덩그러니 기계만 있어서 제 뒤로 줄을 좀 서서 먹었거든요. 그 기계가 좀 느려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참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구나 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드라마 얘기하면서 최근에 로봇주들 또 부각이 됐다가 또 좀 소외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그런 섹터도 우리가 좀 놓치지 말고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해보는 또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얘기를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은 채팅방에 이제 뭐 유튜브에 대한 이런 서버 오류로 네,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바로 상용화가 되면은 바로 이제 다시 되면은 제가 보고 또 얘기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두 번째 고인스탑도 얘기를 네, 해봐야겠죠. 그렇죠. 요번에 이제 또 첫 번째는 한창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 고인스탑은 또 어떤 거죠? 네, 두 번째 고엔스탑 역시 최근에 꽤나 이슈가 됐던 섹터에 관한 고엔스탑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좀 최근에 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일단은 뭐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 LG생활건강과 이제 어떻게 좀 맞수로 약간 붙고 있는 기업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얘기했었던 중요한 라인에서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종목 고를 할지 또 스탑을 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레 퍼시픽 오늘 장에서는 제가 미니 스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니 스탑 나왔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레 퍼시픽 역시 화장품 섹터군에서는 좀 강세를 띄었던 그런 종목이죠. 아모레 퍼시픽 많이들 아실 텐데요. 뭐 라네즈라든지 설화수 등등 굉장히 대표적인 그런 제품군들로 탄탄한 입지를 굳혀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하지만 고질적인 판매 채널 재정비에 관한 부담이 좀 지속되고 있다. 이 부분이 먼저 첫 번째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국내외 주요 판매 채널 재정비를 진행하게 되면서 고정비 부담 그리고 비용 투입이 조금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채널 재정비 기간 동안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 회복과 같은 호재성 뉴스가 좀 나오면은 주가 상승이 좀 당분간 예상되긴 하지만 사실은 실적 측면에서는 성장 모멘텀이 조금 부재하다 이런 약점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밸류에이션 부담이 약간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좀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하루아침에 좋아지냐? 또 이것도 아니죠. 실적이 그렇죠. 개선되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아모레 퍼시픽이 국내에서 매출액이 좀 많이 하락했다 이런 점도 좀 약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화장품 사업부 매출액의 약 43%의 비중을 차지하는 면세점 매출액이 3,5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할 전망이지만 지난 2월 누적 면세점 시장 성장률보다는 좀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다 이렇게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은 좀 약간 긍정적으로 개편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실적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지난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예상치 평균을 좀 밑돌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집중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 화장품은 사실 백화점, 대표적으로 백화점, 또 방판, 방문 판매, 그리고 할인점 등에서 모두 역신장에서 순수 국내 매출액은 최소한 9.2% 정도는 줄어들 예정이다 보니까요. 국내 매출액에서 약간의 어느 정도 타격이 있고 그렇다고 중국 시장만 바라보기에도 현재는 그렇게 매출이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국내 화장품 매출액의 9%를 차지하는 전문점, 대표적으로 아리따움 있죠. 이 전문점 채널은 점포 리뉴얼 등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 그리고 오프라인 트래픽 위축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매출액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사실은 우리 여성분들 저도 그렇고요. 아리따움이나 뭐 이런 로드샵 많이 방문해서 물건들을 사게 되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워낙 대한 제품도 많고 대체제도 많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면 다른 데 갈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은 이러한 측면에서 점포 리뉴얼 등 다른 영업일수를 좀 채우지 못하게 되고 이러면 사실 여기 못 가면 다른 데를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매출 하락과는 조금 좀 깊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 국내 화장품 매출액은 아마 0.1% 정도밖에 성장이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장률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은 사실 현재 고급 화장품을 중심으로 성장이 예상되긴 합니다. 중국은 설화수, 헤라 같은 럭셔리 브랜드들이 여전히 두 자릿수 고성장을 지속하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수준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1분기까지는 이니스프리의 중국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소폭 좀 감소하면서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니스프리는 4월에서 5월에 대대적인 브랜드 리뉴얼을 앞두고 있고요. 3, 4손 도지 위주의 출점으로 연간 100개 이상의 점포 순증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향후 마케팅 효과에 따른 매출 증가가 좀 기대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으로선 이 부분이 뭐 그렇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없고요. 사실은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고급 화장품 설화수, 헤라 아니더라 좀 비디비치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다른 쪽으로 크게 또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아모레 퍼시픽만 있다. 아모레 퍼시픽이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좀 경쟁사에 대한 어떤 경쟁사를 좀 쳐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모레퍼시픽에게 과연 있을까, 이런 면에서도 좀 어떤 의문점이 하나 떠오르게 되겠죠.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이 가진 강점 중 하나는 일단 재무제표가 굉장히 건전하다는 것이 강점이고요. 부채 비율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회사 자체는 좀 탄탄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좋고, 아무래도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지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약간 조정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가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이 들어간 후에 매수는 좀 천천히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시는 전략 어떨까 해서 오늘은 제가 미니 스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가격 전략까지 잘 세워주셨고요. 일단 최근에 차트 흐름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일단 중요한 라인을 장대 양봉으로 좀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 우리가 아모레퍼시픽 얘기 나올 때 이 부분 이제 장대 양봉을 돌파하는지 여부 좀 보자라고 했고요. 지금 이렇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해서 아무래도 좀 우상향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은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가격대는 또 높게 바라보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한 부분들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모레퍼시픽 말고도 다른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화장품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머릿속에 새겨 두시되, 최근에 이제 면세점이나 이제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런 이제 성장 흐름들, 그리고 중국인들이 얼마나 빨리 회복이 되는지 그런 여부들은 우리가 좀 같이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유튜브가 안 되니까 네이버 TV 채팅방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약간의 닉네임들이 다르신 것 같아요. 일단 태근강님은 똑같은 것 같아요. 태근강님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해요 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나들이님이 유튜브에는 안 나오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또 잠자는 세상이 이제 어제 미국 반도체 급등, 우리나라 반도체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잠자는 세상님이 한번 여쭤보셨고요. 또 나들이님이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 로봇주도 가는 날이 또 오겠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유튜브는 여전히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 나타나주고 있죠. 뭐 삼성전자도 이런 5G 관련된 부분들에서 지금 순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D램 가격이 다시 한번 이제 공급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해소가 되면서 좋아질 것이다. 특히 서버 D램 쪽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좋습니다. 해서 두 차트 모두 다 좀 바닥권에 다시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고요. 태근강님이 오늘 여기서 인사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여기서도 좀 인사를 해주셔서 좀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채팅을 좀 못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얘기 나누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여기에는 지금 악플 사냥꾼님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어제 여쭤봤었던 CS 윈드 오늘 급등 나왔으니까 빠르게 좀 잘 정리 하셨는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CS 윈드 얘기했었을 때 좀 이렇게 강하게 급등 나왔다라는 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주도 우리가 다음에 한번, 뭐 저번에 우리가 한번 로봇주 얘기 나왔을 때 뭐 유진 로봇이나 뭐 디스트 로봇이나 이런 얘기를 한 적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다시 한번 또 얘기 가져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짧게 좀 이런 채팅방을 확인해 봤고요. 오늘 네이버 TV 채팅방을 좀 보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또 메모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렇게 좀 채팅방이 없으니까 좀 널널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질문이 원래는 많이 나와서 진행이 굉장히 빨리빨리 이렇게 됐었는데, 일단 오늘장에서는 좀 굉장히 좀 편안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AS를 또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이제 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또 보고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5G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죠. 뭐 네, 예를 그렇죠. 들면은 뭐 RFHIC라든지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뭐 에이스테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뭐 우리가 최근에 추천했었던 다산 네트워크스도 있고 유비커스도 있어요.
오늘 그렇죠. 다산 네트워크스도 좀 올라가고 있고 유비쿼스는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 좀 조정은 나와주고 있지만 유비쿼스가 조금 조정 나오고 있고 다산 네트워크스는 우리 유정 루키가 수익 실현하고 나서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에이스테크도 그렇고 뭐 RFHLC도 그렇고 굉장히 종목군들이 많은데 이런 5G 관련된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일단 5G 관련된 부분은 5G의 어떤 그런 통신을 서비스하는 쪽도 일단 있고요. SK텔레콤 제가 저번에 한번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SK텔레콤 혹은 뭐 KT, 뭐 LGU 플러스 뭐 등등 그런 5G들 좀 서비스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일단 있고요. 그런 쪽들은 일단 좀 헤비하고 아무래도 좀 덩치가 큰 종목들이죠. 대표적으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등치가 크고 현재 KT랑 약간 좀 경쟁 구도에서 좀 5G의 상용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통신비를 얼마까지 할 것이냐, 또 이러한 통신비에 대한 서비스, 이 무제한 어떤 정책에 대한 5G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데이터 그 손실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데이터를 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5G 데이터 무제한을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여기에 대한 금액대를 어떻게 책정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심리를 좀 크게 자극할 수 있다. 이러한 면들이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통신사 측 입장에서는 좀 이런 부분에 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통신비를 과연 얼마까지 책정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5G 관련돼서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거는 바로 부품주들이죠. 분명히 5G가 좀 상용화가 될 거면 현재로서는 제가 그때 한번 잠깐 인터넷 또 검색을 하면서 봤었는데 지금 5G가 나오게 되면서 4G 쓰시는 분들이 인터넷이 굉장히 느려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이게 하나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썰이라고 하면은 5G 그 통신 그런 그 전파 주파수 대역대라고 하나요? 그거를 지금 4G의 망을 끌어서 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4G가 좀 느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같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러한 부분에서 있어서도 지금 이런 5G를 서비스하기 위한 어떤 통신망에 대한 구축 그리고 5G 어떤 핸드폰을 만드는 데 있어서에 들어가는 부품 그리고 5G 어떤 주파수를 필터링해주는 그러한 서비스들에 대한 그런 좀 부품주들에 대한 어떤 좀 제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어떤 우리 중소형 어떤 종목들 그런 부분에도 좀 많이 집중을 하게 돼야 될 텐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뭐 다산 네트워크스가 당연히 가장 먼저 떠오르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다산 네트워크스 하면 유비쿼스 함께 봐줘야 되는 게 또 맞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좀 5G 관련해서 좀 부품이라든지 어떤 통신망 구축 관련돼서 좀 같이 강세를 좀 띄고 있습니다. 5G가 사실은 좀 올해의 어떤 이슈라기보다는 굉장히 꾸준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이야기들이 되고 있던 그런 이야기들이라서 사실 이 안에서 좀 옥석 가리기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보기는 봐요. 그동안의 좀 성장 동력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좀 성장 가능성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어찌 됐건 5G는 언젠가는 상용화 될 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그렇죠. 그것들을 위해서 좀 기반이 돼야 되는 어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또 관련 부품 통신주들이 통신주 부품 관련 업체들이 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단 크게 봤을 때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다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지만 이 안에서도 좀 열심히 좀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더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서 보시는 게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5G까지 얘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그러면 AS 시간을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루키가 어떠한 종목들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추천을 드렸는지 수익률 박스 확인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이죠. 삼성전기가 15%대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프리카TV가 11%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이콘텐트리도 8%대 글로벌 텍스트리가 8%대 상승하고 있고요. 한섬이 조금은 힘들었지만 조금씩 올라가면서 지금 5%대까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고요. 루키라고 볼 수 없을 만큼의 지금 긍정적인 수익률이 나오지 않나. 그래서 저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 거만해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루키가 관심 있고 또 바라보고 있는 이런 이제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러면 오늘은 어떠한 종목을 좀 AS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아무래도 좀 박스 안에 들어있던 종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사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을 만큼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네네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이슈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제가 한번 짚어드렸던 글로벌 텍스프리 쪽인 것 같은데요. 네. 좀 최근 뭐 중국 관광객들이 단체 관광객 좀 회복세를 보이고 또 다시 한번 미중 무역 협정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언젠가는 풀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 지금 당장은 물론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풀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고 또 중국 여행업체와 좀 어떤 한국 쪽이 좀 연계가 되어서 다시 한번 중국인 단체 관광객 등에 대한 어떤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죠. 글로벌 텍스프리는 세금 관련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했을 때 이러한 세금 업무를 좀 대행해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얻으면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확실히 이제 아무래도 중국인 관광객이 확보가 되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한한령이 좀 물러가고 사드 보복에서도 지금 서서히 밀려져 나가고 있고요. 또 얼마 뒤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시진핑 주석의 방문으로 인해서 좀 중국과 한국의 우리나라에 얼어붙었던 그런 좀 관계들이 어느 정도는 좀 봄바람을 받게 되면서 회복될 기세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어쨌든 글로벌 텍스프리가 좀 많이 좀 상승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죠. 면세점주도 비롯하고 또 화장품 쪽으로도 좀 많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사고 있는 그런 쪽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폭을 지금 보이고 있고 약간의 하락 기세가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텍스프리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금 더 가지고 계셔도 좋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글로벌 텍스트리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장에서는 조금의 그런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또 일단 에이스 시간을 또 가져봤고요. 채팅방 보면은 또 나들이님이 갤럭시 폴드 해외 반응 좋더라고요 라고 해주셨어요. 폴드 같은 경우 뭐 예약 판매도 뭐 거의 완판? 네, 됐다라는 그렇죠. 그런 네. 뉴스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가격대가 근데 굉장히 비싸잖아요. 200만 원대를 훌쩍 넘는데 거의 월급 수준으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10X 매스도 거의 200만 원대를 기록해서 그러니까요. 한때 많은 사람들이 원성을 좀 들었던 이야기들이 네, 있었죠.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휴대폰이 워낙 이제 고사양 카메라들이 들어가서 그런지 굉장히 가격대가 높아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도 한번 갤럭시 S10에 대한 이 카메라를 한번 써보니까 굉장히 흡족했던, 물론 제 건 아니지만 흡족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어쨌든 이러한 흐름들이 굉장히 좋고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관련돼서 좀 부각이 될 거라는 이런 기대감들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KT가 인터넷이 잘 안 터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나 봐요. 제가 오늘 뉴스는 아직 좀 못 읽어봐서 그런 상황인데 사실 KT가 지금 이제 통신주 관련돼서는 가장 소외를 받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일단 뭐 무거운 부분도 있고요. 뭐 LG U+나 SK텔레콤이 먼저 좀 움직일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사실 KT가 가입자 수는 거의 엄청나게 많죠. 가입자 수는 엄청나게 네, 많은데 그 정도로 사실은 좀 잘 안 터진다라는 얘기가 있다라고 하니까 관련돼서도 좀 잘 우리가 통신 장비 이렇게 안 되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5G 같은 경우는 이런 표면이 있으면 그거를 통과하지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들이 예전보다 이제 신축되는 건물들도 많은데 그 건물들은 이런 외벽이나 이런 걸 더 방음이 잘 되게 한다거나 그런 장치들이 들어가서 이런 전파가 통과하기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좀 이렇게 무선으로 들어오는 이런 전파들을 잘 들어오게 하는 여러 가지 이런 통신 장비들이 더 필요하게 될 거고 좀 촘촘히 설치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들이님이 롤러블 스마트폰 기대해 봅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참 롤러블 스마트폰 어떻게 나올지 저도 좀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뭐 일단 뭐 폴더블까지 나왔으니까 뭐 이제 롤도 나와서 딱 집어넣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요즘에 저는 핸드폰을 좀 작은 걸 선호하거든요. 한 손에 딱 들어오는 네네네. 그런 걸 좀 선호하는데 요즘에 핸드폰 트렌드가 고사양은 물론 좋지만 좀 커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그래서 손으로 저도 좀 들고 불편해요. 보기에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큰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많이 보시고 그걸 가방에 넣고 이런 걸 많이 하시던데 저는 영상은 집에서 오히려 컴퓨터나 TV로 더 많이 보는 편이기도 하고 밖에서 돌아다닐 때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 음악을 듣는 편이긴 한데 그렇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작은 폰을 선호하고 아무래도 좀 손에 좀 들어오는 이런 사이즈를 원하긴 하는데 요즘에는 또 폰이 너무 커지니까 그렇죠. 좀 오히려 좀 불편한 건데 롤러블 사실 저는 롤러블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근데 요즘에 뭐 폴더블 롤러블, 네. 워낙 패널 자체가 이제 뭐 휘거나 네. 이렇게 해도 사실 손상이 없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런 거 뭐 지금 이미 좀 어느 정도는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게 그렇죠. 곧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딱 누르면은 공중에 화면이 딱 떠서 아바타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딱 누르면 딱 되고 이런 시대가 곧 네, 오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근데 그럴 벌써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어느 정도 나와 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럼요. 약간 가상현실 그런 거 좀 이용해서 VR 이런 걸 좀 통해서 거의 뭐 나오는 거나 다름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딱 누르면 샥 나와가지고 앞에서 뭐 약간 헤드업 디스플레이처럼 이렇게 샥 이렇게 나오면은 좀 되게 재밌게 또 좀 공간이나 이런 활용도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사실 지금 저는 S9 노트를 쓰고 있는데 네. 주머니에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는데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에서 앞으로 어떻게 또 발전해 나갈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만큼 그런 흐름들 우리가 지켜보는 또 재미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AS 시간 또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또 영상 하나 보고 또 왕관 한번 보고 눈이 좀 부신 다음에 어떤 종목도 들고 오셨는지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왕관과 저것만 보고 나면 전 눈이 간지럽더라고요. 눈을 한번 눈이- 비벼줘야 되죠. 네, 눈을 또 말씀하실 때 또 한번 비빌 예정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으로 우리 또 애청자분들에게 좋은 또 투자 종목을 알려주실지 굉장히 궁금한데 오늘은 어떤 종목이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 생활 속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이거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는 그런 메신저와 관련된 머릿속에 네네네. 바로 떠오르시죠? 네. 그런 메신저와 관련된 제가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주 헤비한 종목 가지고 왔고요. 네. 오늘 카카오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노란빛이 나올 때부터 네. 뭔가 예사롭지 않다 싶었는데 네. 그렇죠. 저는 한 번만 해본 사람이 없다고 해서 먹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배가 고파서 그랬나 봐요. 네, 카카오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카카오 여러분 아주 굉장히 헤비한 종목이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굉장히 생활에 이제 없어서는 안 돼요. 요즘에는 아주 제보하는 것에도 그렇고 무조건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정도로 카카오는 이미 우리 생활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좀 업체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출 성장이 굉장히 좋고 펀더멘털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구조 자체가 굉장히 탄탄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2분기에 특히 광고 상품 출시를 시작으로 매출 증가율이 제고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건비 그리고 마케팅비, 지급 수수료 증가율 둔화를 통해서 경쟁사에 대비해서 두드려진 실적 개선이 분기별로 지속되고 이게 또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 하면은 좀 광고 쪽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미 다양한 광고 상품을 통해서 효율성이 검증이 됐습니다. 우리 카카오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많죠. 플러스 친구도 있고요.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광고업들이 좀 업황이 조금 좋아지고 있고 이렇게 카카오 모먼트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용자별로 차별화된 타겟팅을 통해서 어떤 광고 노출 효과를 극대화하고 광고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광고를 볼 때 조금 싫었던 점은 관심 없는 부분에 대한 광고를 좀 많이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10대 청소년들에게 광고가 나오는데 그냥 보험 광고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만약에 게임을 즐기는 10대 남학생들일 경우에 어떠한 신작 게임에 대한 광고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런 정보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차용자별로 차별화된 타겟팅 광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점이 될 수 있고요. 특히나 또 한 가지 있죠. 저도 굉장히 요즘에 좀 애용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가 흑자 전환과 함께 카카오페이, 또 모빌러티 등에서 수익 증가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2분기 이후에는 좀 실적 개선을 확인하면서 주가가 조금 더 견조하게 흐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또 계속되는 신규 비즈니스가 수익화를 기대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좀 신규 사업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홈 관련된 것들이 좀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죠.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거 먼저 광고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하나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러스톡 그리고 알림톡의 시너지 효과가 지금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내에서 우리 이런 것들 검색하는 거 샵 어떤 검색 광고를 타면은 우리 채팅창 내에서도 관련된 정보를 바로바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면들에서도 또 광고 효과가 굉장히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채팅 목록들의 광고 상품을 좀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카카오톡 채팅 목록에 PC 버전과 같은 광고 탭이 형성될 경우에 굉장히 높은 트래픽이 발생되는 만큼 광고 수익 확대에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탄탄한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요. 또 아무래도 카톡이 배너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카카오페이 또 이런 것들이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카카오가 자체에서 좀 같이 진행하고 있는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채팅 목록에 배너 광고를 추가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광고 수익 그리고 광고를 거는 데 대한 어떤 비용 절감 그런 것들이 좀 확실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은행권과 카카오페이 등의 핀테크 결제 사업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 결제 시스템 오픈뱅킹을 오는 12월에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은행들에 지불해온 어떤 송금 수수료도 좀 많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런 부분이 또 발생이 된다면 여기서 또 세이브되는 그런 금액들이 좀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홈 사물 인터넷 전문 기업과 스마트홈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호반건설과 최근에 또 스마트홈 그런 MOU를 체결했다고 하고요. 또 현대 BSNC 등과 스마트홈 IoC 사업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스마트홈 플랫폼 카카오홈이죠. 인터넷 스마트홈 플랫폼으로서 카카오홈이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명령 그리고 정보를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고도화될 예정이다라고 했죠. 이게 스마트홈이라는 게 약간 그 스마트홈, 카카오홈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럼 불 꺼줘. 그러면 거실에 불이 꺼지고 약간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사람들이 좀 기술이 발달하다 보면 게을러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리모컨이라는 게 나왔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스템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또 여기에 같이 참여하는 어떤 그런 업체들도 같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요즘에 아무래도 호반건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랑 최근에 MOU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이 호반건설도 좀 주가 상승이 같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호반건설도 같이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한번 살펴볼까요? 카카오 오늘장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 약간 조정 들어가고 있죠. 11만 7천 원 지금 기록하고 있어. 어제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폭으로 올랐는데요. 제가 하지만 이거 카카오 같은 헤비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어떤 이익보다는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는 좀 13만 5천 원까지 조금 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매수 조금 진행해 주시면서 하지만 손절 라인 10만 9,500원으로 약간 타이트하게 잡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요 라인 이탈하시게 되면은 조금 대피해 주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 목표가 13만 5천 원 그리고 선전 라인 10만 9,5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관련된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카카오도 뭐 여러 가지 카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기지개를 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거래량이나 수급 동향 굉장히 좋은 상황이니까요. 오늘 장에서는 단기적인 좀 물량 소화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늘은 또 이런 부분들 좀 같이 한번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채팅방이 됐으면 조금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아쉽지만 네이버 TV에서 그래도 좀 소통을 해서 그래도 기분 좋게 좀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슈퍼 루키를 잡아라 프로그램은 네이버 TV,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슈퍼 루키를 잡아라 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생방송과 재방송 보실 수 있으시고요. 궁금하신 내용들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시간이 모자르면 다음 날이라도 들고 와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루키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장 약간의 변동성이 생기고 있는데 좀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식사 든든하게 하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좋은 정보들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